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 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 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 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에 있는 회의실입니다. 자,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역시 네 분의 패널이 앉아 계시는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특집. 추석 특집. 이자 우리의 두 번째 방송. 그러게요. 그렇죠. 네,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 좀 난리가 어떠셨습니까? 났어요. 막 네. 전화가 오고. 사실 그 친구들한테 이제 먼저 이렇게 들려줬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다. 이 목소리 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간혹 가다 이제 직장에 있는 친구들은 재밌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게스트가 언제 오냐?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거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지인터님 어떠셨습니까? 주변의 반응이. 저는 말을 너무 못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비교를 했을 때는 아는 게 워낙 적으니까 어떻게 뭐 끼어들 타이밍도 약간 못 잡는 것 같고, 하여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회를 거듭할수록 네. 친해지면 또 그렇죠. 네, 외모만큼 아, 빛나는 네, 감사합니다. 언변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고민 상담소 넘버 3. 이 고민 상담소란 이름으로 계속 글을 올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김영학 님이 올리신 글이고요. 에피소드고요. 관심 223명, 감사 29명. 그리고 댓글을 읽으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클릭을 해버리셨네. 커리어 패스를 좀 보시라고. 커리어 패스를 이분은 에피소드를 굉장히 발행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분이네요. 네. 네, 실명으로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뭐 연구원을 하셨고 계속 뭐 마케팅, 브랜딩 이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으시네요. 그러네요. 슈가크래프트 네.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저희로서는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단어들. 슈가크래프트면은 그거 아닌가요? 그 빵에 저기 뭐야 베이커리 할 때 그 슈가크래프트를 말하는. 네, 맞아요. 근데 그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이력이 특이하시네요. 굉장히 재밌는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직스쿨이라는 회사를 창업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저게 요즘에 퇴직학교라는 것도 있는데 아마 또 다른 건가 봐요. 네, 이직 그런 것 스쿨을. 같습니다. 네. 바로 퇴직학교는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됐죠.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퇴직학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엊그제 그 방송 얘기하신 거죠. 네네. 네. 참 재밌게 SBS 봤는데. 스페셜. 네, SBS 아주 난리 났었죠. 참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네. 던져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성격사는 그걸 보면서 웃기지도 않다. 뭐 하는 것들인가. 배부른 소리들 한다. 열심히 꿈꿔라 그래.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의외로 다른 쪽 측면에서는 이런 피드백들이 꽤 있었어요. 네. 이게 그리고 너무 각색된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보니까 또 약간 그래도 조금 물고 나온 친구들이 그렇다라는 걸 좀 볼 수도 있고요. 네. 수저를 물고 네, 나온. 수저 네. 금까지는 아니어도 네. 은 정도로 이렇게 물고 나온 친구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을 한 게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다 뭔가 준비하고 예. 나왔고 또 자기의 어떤 탤런트가 있는 친구들인 그렇죠.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함부로 또 그 길을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양면적인 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난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때 로우 퍼포머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분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회사를 나가는 분들이 나가는 사람이 보는 시각과 내보내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고 또 그분이 나갔었을 때 어떻게 이제 포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되게 다른 것 같더라는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는 좀 경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남아있는 사람은 뭐 비읍시읒이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는 좀 안타까운 제 것 입장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비읍시옷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인사 담당자들이 막 얘기하면서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주관에 따라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 조직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처럼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애플 투 애플로 매치가 되는 약간 좀 이상한 그 시각들이 중간에 나왔었는데 뭐건 이제 뭐 방송을 뭐 어떤 식으로 의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던져주는 메시지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던져준 메시지. 사실 그 고민도 살짝 들었어요. 거기서 얘기하신 분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얼마나 나왔었을까.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대로 한번 다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네. 큰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리드미팟 이 방송은 전혀 편집되지 않습니다. 편집이 뭔가요? 네, 날 것 그대로. 저희는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기 때문에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에피소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직무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자, 요 글은 요 에피소드는 우리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보면 이분은 고민상담소라고 올리신 걸 놓고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리드미에서 인기를 좀 얻으셔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좀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직무를 선택할 때 매크로한 관점과 마이크로한 관점으로 같이 다시요.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5개를 정리를 해봤는데 관심 있는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 관심 산업군 내에서 매력적인 기업을 파악해야 된다. 기업 안에서 평소 관심 있던 직무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가상 업무 프로세스를 그려본다. 선택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몇 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몇 개는 취준생이라면 사실 불가능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직무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제인데 네. 우리 조 대리님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무회계 이쪽에서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네, 직무 선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한 직무명이 뭐세요, 회사에서? 네. 재무 파트의 네. 회계. 재무 파트의 회계. 제가 딱 맞췄군요. 재무 파트의 회계 그리고 세무 업무를 세무까지. 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된 경위가 일단 학교 다닐 때 회계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회계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회계사 준비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커리어 패스를 이제 쌓아가다가 제가 쓴 회사들도 다 재무 그 직무로만 다 써서 이렇게 합격이 된 경우였고요. 그 중에 다른 곳도 쓴 곳이 있는데 그 영업이나 뭐 이쪽 마케팅 쪽으로 안 어울려요, 영업. 쓴 쪽이 있는데 과감히 포기를 하고 재무 쪽으로. 잘하신 것 같으세요? 네. 맞으세요, 본인한테? 원래 제 성향 그러니까 제 성격은 좀 영업 쪽이 조금 더 제 그 성격상은 맞는데 그게 아무래도 4년 넘게 해온 그게 무시를 못하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게 다가갔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가고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직무여서 계속 하고 있고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세무 안에서 회계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세무 안에서 회계 세무. 회계 안에서 세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세무는 이제 뭐 법인세,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부가가치세, 뭐 원천세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소득 그 전반적인 세액을 다 다루죠. 결론적으로 근데 거기서 제가 다루는 분야는 이제 법인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세. 소득공제 많이 받으시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제가 1인이라 혼자는 뭘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절세 달인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절세를 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알려주죠. 그 사람의 아. 가족관계를 알려주면. 근데 저의 가족으로는 저 혼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아먹죠 거기서.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회계사를 선택하시면서 예. 이제 그쪽 커리어를 잡게 되신 건데. 네, 그렇죠. 그럼 거꾸로 처음에 회계사 공부는 왜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경영학도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경영학도 중에 영어가 좀 삐리하고 학종이 좀 영 모시하다 그러면 회계사 한번 해볼까? 요렇게 패스를 타게 돼요. 이 경영학 찔리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찔렀다가 이게 좀 시험이 좀
이렇게 안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장수생이 거듭하느냐 아니면 취준생으로 가느냐 요 갈림길에서 저는 재빠르게 취준생으로 갈아탄 경위가 됐고요. 성공하셨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거기서 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 KI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AI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난 KI만 하겠다? 주로 KI만 했죠.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영어가 네. 삐리 하시니까. 영어가 삐리하고 분명히 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커리어를 잡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저는 첫 직장은 뭐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된 케이스였었고요. 들어가서 아 이런 게 컨설팅이구나라고 저는 되게 운 좋은 케이스였어요. 컨설팅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시작해보니까 나랑 맞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일 할까? 잘하는 일 할 거야.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잘하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재수가 좋게도 되게 좋아하는 일이 돼버렸고 그래도 또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뭐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됐었고요. 컨설팅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파생 영역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컨설팅은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기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이제 이것저것 넣는 게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죠. 저는 컨설팅 직무는 아니었고요. 컨설팅 안에서 굳이 직무로 가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거버넌스나 프로세스, 오퍼레이션 이제 이쪽이었었죠. IT와 비즈니스의 이제 중간계에 있는 영어입니다. 거버넌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버넌스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지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쉽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조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직이 굴러가야 되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통합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이게 보면은 사실 이 글이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하나는 취준생 관점에서 보는 해석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커리어를 선택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은 또 해석이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면 취준생에서 초기 이제 신입사원 뭐 이렇게 초기의 커리어는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좋아하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혹은 결정이 되죠. 그렇죠 결정이 되죠. 혹은 뭐 자기의 어떤 뭐 특기라든지 취미 뭐 심지어 취미가 직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다가 그게 또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일을 하다 보면 직무가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해 보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앞단에 우리가 이제 그 초기 커리어에서 지금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 그게 또 직업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커리어를 잡게 된 것이 정말 어때요? 좀 추천할 만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쓰신 것처럼 마이크로하게 막 이렇게 좀 분석도 하고 딱 했는데 결과가 사실은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데 그래도 해봐야 될까? 이런 어떤 좀 뭐랄까 분석적 뭐 혹은 사전에 뭔가 태핑해보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왔듯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꽂히는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대기업을 바라볼 때는 요즘에는 직무 베이스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 없이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저희 때처럼 요즘에 준비하면 안 돼. 그렇죠. 못 갑니다. 못 가.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저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너무 바빠요. 다른 스펙을 준비하기에도 바쁜 친구들이 저렇게 저런 분석 기법은 사실 기업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쓰는 사람들이나 쓰지 사실 저런 기법을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기업 내에서도. 근데 그거를 대학생들이 직접 분석을 해서 버티컬하고 호라이즌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해서 내 맞는 건 요거야 하고 아주 마이크로한 선택을 하니까 좀 의문이 되죠.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요즘 학생들을 놓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딜있다 몇 개를 팠는데 그 기업에서 나를 안 뽑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접근법들을 쓰면 좋을 거냐 하면 사실은 저는 방향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룹으로 서칭을 하라는 거죠. 그룹으로 같이 혼자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아, 그거 좋은 네, 방법이네요. 그룹으로 같이 때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지인터님이 보시기에 네. 그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직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열릴 수 있는 거를 다 써보고 넣을 수 있는 걸 넣어본 다음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문과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네, 딱히 뭐 이곳을 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계 쪽을 이제 보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중문과다 보니까 그 한 파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넣을 수 있는 건 일단 다 넣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도 이제 저희 과에서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동기들 먼저 취업 준비하는 애들 보면은 다 일단 넣어놓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대로 약간 가면은 좀 약간 잘 짜여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폭이 적어요. 저희는 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어서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봐야 돼요. 지인턴님은 그때 중국어를 좀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사실 굉장히 큰 무기가 있는 거죠. 자,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자, 모두 즐거운 추석을 보내세요를 중국어로 한번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압박 면접 전형적인. 많이 압박하진 않았는데.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또 언어가 안 쓰다 버릇하면은 또 약간 까먹게 돼요. 자, 이제 인사는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직무를 따질 겨를이 없다. 그렇죠. 저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렇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또 이분은 이런 글을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동의하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회사에 불만을 갖고 퇴사를 할 때 대부분 사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불만 이게 사실 크거든요. 나중에는 뭐 회사의 간판이 어떻고 뭐 10년 뒤 비전이 어떻고 이런 거 사실은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어쩌면 이제 이분은 그런 세태 직무를 가릴 소냐 이런 세태가 안타까워서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중견기업 이상 되면 다 직무 베이스로 뽑기 때문에 그 직무 관련해서 당신 뭐 할 줄 알아요? 뭐 해봤어요?로 뽑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적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챌린지를 좀 걸었던 거는 4번 가상 업무 프로세스를 그려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거는 사실 지금 현직에 있어도 그쵸. 다른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도 그리기 좀 어려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업무 아니면 사실 그렇죠. 이게 업무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딴 데들이랑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파생 업무들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프로세스 전문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프로세스 수준이 저 사람이라고 하지는 맙시다 우리. 무슨 저분이 아니, 아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분이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네.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가상업무 프로세스의 사이즈가 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렇겠죠. 사이즈가 아니고 그렇겠죠. 네. 이제 하루 일과 정도. 단순한 그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인풋 아웃풋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 어떤 직무가 있으면 그 앞뒤에 어떤 직무들이 이렇게 연계돼 있나 요거를 그렇죠, 보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연습인 것 같아요. 업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며 어떤 부서들과 인터랙션이 일어나는지 인아웃풋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쉽진 않죠. 실제로 근데 그 기업 CI가 홍보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가면 조직도가 다 그려져 있고요. 그렇죠. 그거를 참조로 조금 이렇게 자기가 추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조직도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그 다음에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리듬이 상담 기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토록 바라던 상담.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시간 상담은 가능한가요?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실시간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스레드를 남기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리얼타임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 얘기하셨지만 사실 직무 선택에 있어서 저는 회사 선택보다도 오히려 정보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이제 주변의 선배, 뭐 아까 이제 그룹으로 알아보는 게 네.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선배들의 도움을 얻는 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인터님은 선배들한테 뭐 물어본 적 있어요? 직무 이런 직무 뭐 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완전 취업을 생각한 거가 아니었어서 아니니까. 예, 안 물어봤었는데 요즘 들어서 약간 궁금해지는 게 많기는 해요. 인간관계가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선배가 몇 명 있나요? 다 합니다. 네. 음. 근데 저도 이제 그 선배들의 직무를 들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렇게 리드미처럼 공식 석상이나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네. 실제로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 아 뭐 별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있어 그냥 와서 그냥 전표나 찍어 이게 다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 주죠. 야, 지금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하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후배가 와가지고 뭐 밥 한 번 먹으면서 술 한 번 먹으면서 선배님 그 혹시 그 직무가 어떻게 돼요? 저 요번에 지원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야 뭐가 있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야 그냥 이력서 막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후배들은 그렇게 들으면 집에 가면서 돌아가면서 쌍욕해요. 쌍욕해. 그쵸 쌍욕을 하더라도 내가 밥을 사줬으니까 그렇게 아, 욕을 못하겠죠. 그렇죠. 응. 뭐 근데 안 먹는 걸 사줬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다 취향을 물어보니까.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들어가는 질문들. 그렇죠. 선배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실 그 선배가 야 이거 별거 없어 전표 찍는 거야. 네. 또 사실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요. 안 그러면 굉장히 그 항상 푸른 꿈을 품고 들어오거든요. 약간 그렇죠. 청혼의 꿈을 감면교사가 안고. 되고. 네,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제일 많이 속는 조직이 어딜 것 같으세요? 저는 드는 생각이 전략기획. 전략기획. 정말 그런 노가다가 없는데. 네? 전략기획팀은 지시사항 전파자들이죠. 그렇죠. 그래도 뭐 예, 이제 좀 내공이 생기고 나면 사실 또 전략기획만큼 뽀대 나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핵심 코어로 근데 있으니까. 신입을 잘 안 뽑아서 문제기는 한데. 거기는 근데 항상 다른 팀에서 그러니까 신입을 잘 안 그렇죠. 뽑아서 그렇긴 한데. 절대로 신입이 들어가게 뭘 할 게 없죠. 가서. 예전에 제가 있었던 기업의 대기업에서 우연치 않게 신입사원이 전략기획팀으로 오. 배정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예전이라고 하시니까 어느 회사인가요? 뭐 어떤 있습니다. 아이씨. 아이 붙이면 안 되는. 네, 앞에 알겠습니다. 아이자 붙이면 안 되는. 에이씨. 네. 그런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아니요. 그런 회사 있었는데 거기서 신입사원 중에 전략기획팀으로 배정을 받으니까 나머지 동기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스타가 됐네. 네. 스타. 근데 이 친구는 와서 정말 자기는 사실은 노가다인데 음. 티는 못 내고 그렇죠. 너무 부러움을 받으니까 사실은 뭔가 좀 있는 척을 하면서 계속 지내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겉보기랑 속이 되게 그렇죠. 다른. 네. 근데 전략기획팀이 확실히 듣는 건 많아요. 그쵸. 듣는 회사의 게 모든 많아요. 얘기를 다 네. 들을 수 있으니까. 거의 모든 얘기를 다 그렇죠. 듣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입이 무거워야 되죠. 팀 자체. 종종 이제 호사가 스타일에 그렇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권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러네요. 팁이고 팁이죠. 실제로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보람을 얻고 하고 음. 싶다 이런 사람에게는 또 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팀이죠. 정치력을 좀 가지려는 분들한테도 좀 괜찮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본인들의 경험에서 지금 어차피 직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본인들이 겪었던 직무들 뭐 아무거나 또 꺼내놓고 우리가 야 그 직무는 생각보다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회사 전사 프로세스를 한번 다 까보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직무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별의별 직무가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재밌었던 건 그 직무들이 다 이 프로젝트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었냐면 목적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어디서 바틀렉이 발생이 되는지 누가 일을 못하는 거야. 누구의 잘못인 거야. 이걸 좀 파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바틀렉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레이 어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게 업무가 중첩이 돼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또 깊은 공간. 또 아니면 일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데 뭐 이제 그 부서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들도 많았었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직무라는 게 얼마나 세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몇몇 직무는 굉장히 하이 레벨에 되어 있고 글로벌에서였었거든요. 하이 레벨에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는 글로벌에 이제 그 지시사항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의 오퍼레이션만 하면 되는 되는 부서인 거고요.
몇몇 부서들은 우리나라에 완전히 로컬라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네. 글로벌 근데 되게 굉장히 큰 글로벌 회사였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사적으로 프로세스를 다 일일이 건드려서 바틀렉이 제거가 되면 또 네. 다른 바틀렉은 안 생기나요? 아 그렇죠. 당연히 생기겠죠. 당연히 생기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노조한테 위협도 받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오해를 막 충분히 살만하죠. 신문사에서도 막 나오고 그래 저희 막 프로젝트 하다 막 도망가고 막 결정 들고 그러기도 했었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기능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실제로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다라던가. 그래도 그 경영자가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있죠. 아,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뭐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조대리님은 지금 재무회계, 예. 세무 이걸 하고 계신데 네. 원래 이 직무를 처음 하실 때 어떤 느낌과 네. 일을 좀 몇 년 하시죠? 지금 한 4년. 4년 하고 난 후의 느낌 어떻습니까? 뭐랄까 진실과 뭐 허상 뭐 어때요? 진실과 허상이라. 사실상 이게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좀 주위에서 보기엔 좀 스마트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약간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돈줄도 쥐고 네, 있는 거 돈줄도 같고. 쥐고 아니 있는 아까 거. 전표나 찍는다는 얘기를 네. 해서 환상은 다 깨졌어요. 네. 뭐 나에게 주어진 전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결제를 올리는 것 그게 있고 이제 여기 팀에 들어와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 세무 업무를 맡으면 확실히 자기가 파워를 갖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자기 세무 신고부터 납부까지 싹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프로세스를 자기 혼자 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역량이 확확 쌓이고 세무 업무를 꼭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돈줄을 잡고 있다는 자금 쪽으로 네.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인 회사 내 파워가 생기는 거죠. 회사 내에서 자금 쪽을 자금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시나요? 아니면 재무 안에다? 재무 안에 자금 그쵸? 파트가 재무 있고 안에 보통 그렇게 자금으로. 많이 하죠. 네, 근데 보통 조금 큰 기업들은 뭐 나눠져 있어요. 자금팀도 대부분 따로 금융팀, 있죠. 회계팀이 따로 맞아요. 나눠져 있고 뭐. 그거를 한번 설명을 잠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파생이 재무랑 회계로 나눠지는나 아니면 재무 안에 뭐 회계로 떨어지는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 재무회계, 관리회계, 무슨 자금, 뭐 격리 도대체 그렇죠.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네,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예, 재무 회계라는 파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돈과 관련된 일단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최초로 재무 회계 파트, 그리고 세무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자금 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략에서 그렇죠. 어, 전략이기도 하고 재무 쪽에 있기도 그러니까 하고. 재무 쪽에 있어도 되고 전략 쪽에 맞아요. 있어도 되는데 전 전략했는데 처음 왜냐하면 봤어요. 좀 파워를 좀 나누기 위해서 음.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은 우리 쪽으로 모든 지시사항과 그쵸. 보고사항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일을 더 순화하게 할 수 있어서 보통은 CSO 전략 오피스 그러니까 임원이죠. 네, CSO와 CFO 간에 알력에서 결정되는 네,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CFO가 CSO를 동시에 경영을 하고 굉장히 계시고. 특이하네. 예, 그렇게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팀을. 아. 그러니까 같은 팀 안에 재밌네요. 있으니까. 예. 그렇게 돼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파트에서는 일종의 이제 전표 승인자들이 있고요. 그 전표 승인자들이 이제 자금까지 넘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고 세무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지방세, 뭐 원천세 등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들을 같이 납부하게 되고요. 자금팀은 이제 자금의 출납과 그 다음에 조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회계에서 그 전표를 처리를 해서 자금팀에 넘기잖아요. 예. 그럼 이 회계팀이 하는 일은 뭔가요? 회계팀은 그 전표 처리라는 게 그 전표 처리라는 게 뭐냐면 각 현업들이 이제 전표를 쳐서 저희 쪽으로 올려는데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친다. 전표를 친다. 아니 전표를 전표를 치는 거예요. 네. 피아노 치는 게 아니고 전표를 이렇게 그 입력을 해서 네. 전표를 생성을 시키면 그거를 결제 라인을 타고 저희 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돈이 나가거나 아니 돈이 들어오거나 이런 전표들이 있겠죠. 그런 전표들을 차대로 나눠서 이렇게 전표를 쳐오면 전표는 누가 끝나요? 전표는 제일 최초 생성되는 전표라. 현업입니다. 현업에서. 현업에서 이제 자기들이 사용한 부분이나 네네.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이제 전표를 치죠. 시스템은 뭘 쓰시나요? 시스템은 저희 자체 개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자체 개발 시스템 네. 쓰세요? 그게 2014년에 저도 같이 인발부대가 SAP를 안 쓰고
셉 말고 오, 그러니까 기반은 오라클인데 자체 개발된 걸로 쓰고 있어요. 특이한. 저희가 왜냐면 너무 특이사항이 많아가지고 네네. 다른 걸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너무 거기다 조잡하게 맞춰야 돼가지고 그럼 만약에 이제 홍길동 사원이 네, 회사용으로 네, 뭐 이런 프로젝터를 하나 샀다. 예, 전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팀에서는 야, 이 프로젝터를 왜 샀어? 이걸 챌린지하나요? 챌린지하죠. 어. 당연히 챌린지하고 거기에 마땅한 기한지가 붙어야 되죠. 그럼 아니면 그거를 그거와 거래 증빙인 세금 계산서 등이 붙어야지 그 승인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까지도 감수. 그것까지는 안 하죠. 그건 안 하시죠. 그런 것까지는 안 하죠. 이게 진짜 필요해서 산 그러니까 거냐? 예, 아. 그 금액에 따라서 결제 단계가 있어요. 그 결제 단계가 넘어오면 그 사람이 허용해 준 거니까 승인해 준 거니까 그거에 대한 허용이 아니고 이게 적절하게 회계 처리가 되었는지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넘겨. 그 회사는 정결이 어떻게 되나요? 그 대충 금액이 어떻게 떨어지나요? 저희는 100만 원까지가 이제 팀장, 팀장. 100만 원 이상이 상무, 100만 원, 200만 원, 아니 300만 원 이상이 전무, 그다음에 아, 엄청 짜네요. 1000만 원 이상이 이제 대표이사. 전무의 권한이 그만큼 크고요. 웬만해서는 돈을 쓸 수가 없네요. 그래 쓰지 말라는 거네요. 팀장님의 회사는 어떠세요? 정결. 저희는 굉장히 지금 팀장님이 얼마까지 쓸 수 심플하죠.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팀장한테 별도로 없고요. 아 그래요? 대신에 그냥 이 구간이 넓어요. 대표이사랑 저희는 심플하게 이사밖에 없는데 대표이사랑 이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사가 보통 한 5천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대표이사한테 가고. 저희 회사는 뭐 이렇게 좀 회사가 규모를 따졌을 때 약간 권한이 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일반적이죠, 사실. 네. 보수적인 회사일수록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오래됐어요. 그 자체의 규정이 음. 오래돼가지고 99년도에 만들어진 걸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문과생들도 되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경리 그러면 쪽, 예, 회계 쪽. 예, 이 격리가 됐던 뭐 회계가 됐던 뭐 아까 말씀하셨던 재무 회계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들은 자격증이 없으면 되냐 안 되냐? 자격증이 없으면 되냐 안 되냐? 저 빼고 자격증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출신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나요? 다 상대를 선호하죠. 상대 선호 아닌데도 있어요? 비상대도? 아닌데가 거의 없는데 한 명 정도? 한 명 정도? 네, 네. 그 친구는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낙하산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가사는 아니고 문송이라서. 아 문성인데 네, 네. 어떻게 들어왔죠? 그 친구는 사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그 친구는 이거 알면 걔가 들으면 바로 하는데 아. 어쨌든 뭐 설명할게요. 어차피 네. 들을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원래 우리 팀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 팀이 아니었는데 우리 팀 티오가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그냥 갔다가 근데 사실 이런 경우 많죠. 네, 실제로. 많죠. 네. 근데 요게 갔다가 넣었다가 우리가 한 번 더 뺐어요. 네. 그리고 아예 안 되겠다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티오 없이 가겠다 네, 네. 이렇게 했다가 걔가 이제 이렇게 공중에서 이제 떠다니는 거죠, 애가. 그래갖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온 경우라. 하여튼 좀 잘해주세요. 계륵 같은 존재라서 따뜻한 회사네. 네, 아 계륵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표현. 품고는 있지만 아파요. 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픈데 그걸 제가 맡아가지고 멘토를 한 1년 정도를 가르치다 보면 이제 판단이 어느 정도 1년 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2년 가르치다 보면 뭐 어쨌든 그분이 좀 부족함이 많다면은 그 리드미다 투데이에서 많이 공부하시라고. 그러게 이 숫자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제가 가도 아마 회계 파트 갔었으면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숫자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 앞뒤 왁구를 맞추는 게 네. 뭐 쉽지가 맞아요. 않나 봐요. 이게 확실히 직무마다 특이사항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돈 다루는 직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고요. 혹시 또 다른 지인턴님 혹시 궁금한 직무? 여기 다 선배들 아니겠어요? 예. 네. 한번 물어봐요. 네,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우선은 이제 재무에서 회계에서 세무만 4년 동안 하셨고 다 다 하셨었고 오케이.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재무 관련된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팀장님은 어떤 직무? 저는 주로 전략기획, 전략, 신사업 아까 기획. 그래서 전략기획 그렇게 호의적이셨군요. 제가 스스로 알고 있죠. 전략기획, 신사업 신사업 기획, 뭐 글로벌 사업 이분은 완전 뭐 핵심만 하셨네요.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을 했었죠. 누구나 하고 그러면서- 싶어 하지만 할 수 없는. 누구나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정말 처절한. 진짜 들어와. 정말 고생하게 될 거야. 들어왔는데 절대로 안 넣죠. 한번 와봐. 그런 걸 경험했었고 대표님은 어떤 거 경험? 저는 이제 업 자체가
컨설팅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직무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이제 저희는 스킬셋이라고 하는데 그 스킬셋들이 이제 거버넌스, PI 뭐 이런 쪽 그런 쪽으로 많이 돼 있었죠. 자, 궁금한 거 어떤 거? 좀 마케팅 쪽이 궁금했었는데. 마케팅. 마케팅은 전략 또, 예. 기획, 아, 그쵸. 우리도 또 마케팅 다- 다 하니까. 다 옆집 얘기 다 알고 있죠. 호상하라니까. 그럼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지금 리드미도 마케팅 때문에 엄청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시는 그 인턴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마케팅 마케팅. 일종이에요. 그래,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마케팅이라는데 근데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요. 학생들은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마케팅이냐라는 그게 걸 잘 맞아요. 모르죠. 지금 하면서도 이게 마케팅인 건가 하는 게 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인터님이 마케팅을 궁금해하기를 바랬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요 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경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취준생들이 마케팅하면 그쵸. 마케팅하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다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어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마케팅 그럼 다 광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달라졌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니네 마케팅이라고 하면 광고인 줄 알지? 라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닌 건 알거든 이라고까지 대답은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네, 그 다음. 그 회사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회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회사는 마케팅 조직과 광고 조직, 뭐 심지어 판촉 조직이 다 따로 그렇죠. 따로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아까 제가 언론에서 그 회사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캠페인 조직이 아예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컨설팅 했을 때 경험했던 이제 SK텔레콤이라는 큰 조직은 마케팅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굉장히 강해요. 예. 네, 파워가. 그리고 이 조직에서 하는 역할은 사실상 뭐랄까요, 그 국내 사업에 대한 모든 전략에서부터 진짜 실행에 이르기까지를 다 커버하는. 그러니까 실행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훈수 두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지적질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파워까지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요즘에 좀 많이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제일 큰 건 사실 이제 그룹 전략을 받아서 계열사 전략을 받아서 전략 안에서 마케팅 전략까지 떨어지고 이제 그 전략단에서 이제 나눠지는 것들인 거죠. 세분화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광고라기도 하고 광고 프로모션으로 나누기도 하고 캠페인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벤트 뭐 이런 용어들을 막 혼재해서 쓰기도 하는데 광고랑 홍보를 또 같이 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이제 홍보는 좀 큰 회사들은 아예 따로 떼어요. 홍보는 맞아요. 약간 조금 더 홀리하게 보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돈과 직결되는 그래서 홍보 마케팅을 섞기도 하고 마케팅 영업을 섞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지금 이제 쭉 말씀해 주셨지만 마케팅 전략에서부터 마케팅 플랜이 나오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실행을 할 거냐, 그 에이전시를 쓸 건지 뭘 할 건지 광고를 때릴 건지 뭐 오프라인 이벤트를 할 건지 이건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는 쪽으로 가는 이 흐름에서 마케팅 조직이 어디까지를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회사마다 그 역할이 다 다릅니다. 네, 다 다르고 정답이 없는데 단 하나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마케터 이러면 그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유능하고 다재다능하고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예, 소위 말하면 뭐 P&G나 유니레버에 있는 브랜드 매니저를 이퀄 마케터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오해가 비롯이 되는 거죠. MKT. 마케팅은 근데 요즘에 보면 요즘이 아니라 실제로 큰 회사들은 실행은 본인들이 안 해요. 대부분은 이제 에이전시 끼고 하고 광고회사 끼고 하고 그렇게 되죠. 정말 진짜 완전 마이크로하게 본다면 예. 마케팅 가서 엑셀을 합니다. 예, 엑셀을 하면서 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시키는 일의 대부분이 마케팅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데 분석이에요, 대부분. 예. 뭐 시장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나오면 시장에 대한 거를 분석하고 그거를 어떻게 다시 그 결론까지 도출해내면 그 결론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요 방법을 계속 마케팅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직무가 뭐 마케팅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기 전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 일은 그런 거를 어떤 시장에 나오면 시장이 분석하고 뭐 본인이 포지셔닝하거나 본인이 뭐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갖고 C를 뭐 검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검토와 그런 와중 중에 그거 하나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 마케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스파밤 이러면 1위로 나와야 될 포인트예요. 뭐냐면 우리가 취준생들이 잘 모를 때는 마케터 그러면
그냥 뭐 우리가 광고 속에 막 뭐 네, 드라마 그렇죠. 속의 이미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막 펜대 굴리면서 네네. 막 되게 창의적인 뭐 막 하고 뭐 광고 크리에이티브 막 에이, 만들고 이럴 것 그건 같지만 에이전시들이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사실은. 네. 그건 진짜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고 실제로 마케터가 하는 거는 다 숫자입니다. 숫자. 네. 아, 분석을 하는. 네. 거. 분석이에요. 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나오고 다 그런 거. 그래서 돈 얼마 들어. 그래서 예산을 얼마 받아야 돼. 보통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에서 STP라고 얘기하죠. 이게 마케팅의 시작점이에요.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포지셔닝하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숫자예요. 아, 20대, 30대 뭐 여자, 남자 그렇죠. 어쩌고 몇 프로 저쩌고. 몇 프로 누가 선호도 몇 음. 순위 막 이렇게. 그럼 이번 마케팅은 어디를 타겟으로 할 거야? 그럼 20대 여성층입니다. 그럼 뭐 포지셔닝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떤 샴푸 대비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숫자, 조사, 분석.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ROI. 그렇죠. 너가 1억 썼는데 얼만큼 효과가 나왔어.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마케터의 실제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랑 지금 하시는 일이 네. 그 본인이 상상하시는 마케팅 일이랑 비슷할 거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저랑 별반 차이 없어요. 저랑 별반 차이 없어요. 왁구 맞춰가지고 숫자 넣어서 몇 프로 몇 프로 왁구 순위로 이렇게 쭉 매겨가지고 이거 보고 들으면 버전 1, 버전 2, 버전 3 요거예요. 그게 빠꾸 당하면 이제 욕 먹고 그러고 가서 다시 맞고 야 이 숫자가 맞냐 왜 이거랑 순위가 틀리냐 이런 범위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전표를 치는 부서가 마케팅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용 쓰는 네, 부서. 비용을 쓰는 아, 부서니까. 이렇게 친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네. 많이 친해지진 않죠. 친해지지 아, 않죠. 저한테 절대로 욕을 친해지지 먹고 아 않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막 욕하면서 왜 안 된다는 네, 거야. 서로 욕하는 거죠. 보통 사이가 안 좋죠, 사실. 보통 저희 팀은 비용 쓰는 부서와는 그렇죠. 친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숫자쟁이들은 무식해서 크리에이티브를 모른다라고 욕을 하고. 야이 돈. 아 근데 좀 숫자를 추상적으로 갖고 와요. 가만 보면. 아 왜냐하면 그래야 책임을 안 지죠.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이거 갖고 와서 뭐 예산안을 짜와요. 그럼 쭉 짜갖고 다 1,000원, 10,000원 단위 쭉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분명히 이게 사는 게 있는데 1억 5천 딱 이렇게 떨어져요. 예산이 딱 1억 5천. 그래서 아니 나머지는 본인들이 내시겠다라는 아니 거죠. 그래서 얼마 버는데 2억 5천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남는데 1억 이렇게 쓰면은 사실상 이게 뭐냐고 그래서. 좋은 팁을 하나 네, 알려주셨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또 혹시 궁금한 직무 있으세요? 뭐 해외 영업이나 아, 그런 또 계속 숫자로 가시는데 계속 그쪽으로. 해외 영업에 대해서 해외 영업도 요즘에는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라는 게 점점 내가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이제 텍 베이스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영업은 문과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또 아, 그렇지도 않아요, 딱히. 공대생들이 오히려 좀 그쪽에 끼와 재능을 발견하고 영업 쪽으로 넘어와서 특히나 이 영업 쪽의 그 핵심 그 소재나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잘 하더라고요. 영업도 보면 B2B랑 B2C랑 이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예전처럼 막 형님하면서 이제 돈으로 처바르고 그런 영업은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B2B 쪽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해외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얘기해주는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 해외랑 영업이랑 따로따로 놓고서 이게 조합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딱 두 가지 생각만 해요. 영어를 할 줄 알면 난 해외 영업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언어는 수단일 뿐인 거고요. 그쵸? 해외 영업을 잘 하려면 사실 언어도 언어인데 그 지역에 대한 특성, 문화에 대한 이해, 그것과 상품에 대한 이해, 진짜 내가 그걸 조합을 시켜서 잘 팔 수 있겠느냐, 이것까지 오히려 일반 영업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해외 영업이. 굳이 구분 짓자면 해외 마케팅과 해외 영업을 나눌 수 있는데 아, 예. 물론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지만 해외 마케팅은 해외에서 어떻게 팔 것인지 고민한 거예요. 고민한 거를 예산을 짜고 그거를 해가지고 나온 이익이 얼마냐까지 나오는 거고, 해외 영업을 따지면 그 나온 이익을 그 실제로 팔았을 때 나온 이익과 그걸 해서 그걸 또 분석하고 다시 적용하고 뭐 이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 영업은 대부분 B2B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를 다루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 글로벌 사업 개발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글로벌 사업 개발, 해외 사업 개발. 근데 이런 부서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업들이 또 잘 모르니까 그냥 언어가 되는 사람만 뽑아요. 근데
영업도 어렵지만 사실 비즈니스 디벨롭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뭐냐 이것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현실적인 텀으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뭐 파트너십하고 계약 맺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수합병이 됐든 조인트 벤처가 됐든 아니면 그냥 그렇죠. 일반적인 파트너십이 됐든 보통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BD라고 부르는 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통상 글로벌 BD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언어가 되기 때문에 손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못 가시겠는데?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그렇죠. 없죠. 조대리님 영어는 잘 되시지만 영어가 점수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언어보다 중요한 건 사업 개발 자체. 음. 사업을 이해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해외 영업은 생각보다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수요가 많기는 한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영업은 아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해외 영업하면 사실은 학생들은 딱 그 생각만 해요. 비행기 많이 타겠지.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근데 해외 영업하면서 비행기 한 번 안 타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로만 일하는 사람들 많죠. 아. 대부분 전화로 일하죠. 일하는 시간만 바뀌어요. 시간만 그렇죠. 오히려 네. 미국 쪽이면은 새벽에 나와야 되고요. 맞아. 그렇죠. 한장합니다 그럼 진짜. 밤 12시에 전화 오고. 아무래도 저희가 직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생산, 뭐 연구직 이런 데는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쵸. 전공도 명확하고 지금 사실 아무래도 궁금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본사 조직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런 말씀하신 개념들이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헷갈리실 네. 수도 있겠구나. 어떤 거요? 본사 조직. 본사 그러니까 조직.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어디서 일을 할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못 한다는 거죠. 그 포터에 밸류체인이라고 그걸 마이클 보시면 포트, 예. 그 밸류체인을 보시면 좀 경영되니까 이런 것 좀 한 번씩 써먹어줘. 거기 보시면은 아주 잘 전표만 치는 줄 알았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조금 더 그걸로 해서 많이 보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업에 따라서 사실은 지방이 더 훨씬 더 사업장이 많은 데들, 공장이 많은 데들, 네. 제조업은 사실 공장에서 다 일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은행은, 금융은 지점에서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IT 회사들 정도 되어야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보지만, 이게 또 IT도 어떤 IT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사이트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SI 그러니까 국내 굴지 SI 그룹들은 다 배속돼 있어요. 계열사로. 그렇죠. 대부분 계열사 프로젝트 베이스로 나가거나, 근데 SDS는 가보니까 바글바글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뭐 워낙 워낙 수주가 커서, 많으니까. 그래서 통상 이제 본사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본사 지사 이 구분도 의미가 있지만 통상 이제 본사 조직 이렇게 부르는 거는 현장이 아닌 그렇죠. 지원 조직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주로 속하는 게 재무, 그렇죠. 재무회계, 법무, HR, 인사, 마케팅, 뭐 전략기획 뭐 이런 부서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죠. 영업기획, 영업 그렇죠. 마케팅, 뭐 영업기획, 영업관리, 뭐 경영관리 이런 데가 다 이쪽에 감사 이런 데가 다 속하게 되는데 인사 부서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사 맞아요. 인사 많이. 우리 인사 부서 얘기 좀 해볼까요? 인사를 사실 이제 문과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마케팅보다 인사가 더 많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인사는 왠지 마케팅은 만만해 보이고 인사는 조금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인사는 저번에 이렇게 하죠. 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라고 하면 이제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시고요. 사람에 네. 질릴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저는 뭔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제 마케팅 조직을 그렇죠. 선호하고 술을 잘 먹어요라고 하면 이제 영업을 지원을 하게 좋아하고. 됩니다. 문과생들의 패턴은 딱 이래요. 근데 이제 HR 같은 경우에는 사실 HRM 쪽에서는 신입을 거의 잘 안 뽑고요. D. 많이 뽑게 되면 HRD인데 솔직히는 HRD 쪽보다는 HRM 쪽이 훨씬 힘이 더 셉니다. HRM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채용부터 뭐 보상 그런 것들, 뭐 급여, 그렇죠. 페이먼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되고 HRD는 말 그대로 교육 쪽을 많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회사들의 사실은 경기가 어려워야 원래는 원칙상으로 교육을 더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너무 어려우니까 교육 쪽을 다 줄이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HRD가 센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HRM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그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데는 항상 노조 관리가 들어가죠. 그렇죠. 노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노조 관리도 HRM에서 M회사죠. 핵심 업무입니다. 거기서 노무 파트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술 좋아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술 엄청 좋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야근에 쪄들어 있죠. 항상 회의의 결론은 오후 5시에 나옵니다. 그럼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올려나가 그 팀이에요. 아니 여기에 인사부서에 계셨던 분은 없지만 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인사부서는 야근을 되게 많이 해요. 엄청 왜 많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은 그 임원들이 주로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대부분 5시예요. 결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패턴이 반복이. 힘든 부서네. 네, 힘들어요. 특히 인사 기획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를 만약에 조직 개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조직 개편을 버전 1, 버전 2, 버전 3를 오후 5까지 만들다가 야 그 이거 반영해서 내일 아침에 올려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그거 올려놓고 또 그걸 계속 짜다가 그렇게 반복이. 인사 쪽은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레이오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예. 계속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승진 처리라던가 이제 업무 부서에 따라서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상시. 맞아요. 일반적으로 취준생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과 네. 나름의 철학이 있어 이렇게 가서는 사람이 질리죠. 질리겠네요. 그 사람보다는 술을 좋아해요. 네, 술을 좋아해요. 사실 그리고 인사부서 사람들은 많이들 싫어하죠. 그렇죠. 네. 네, 어쩔 수 없죠. 좀 경계하죠. 경계하기도 사실은. 하고 예. 피해야 되는 그렇죠. 1호 대상인데 특히 인사 담당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거나 그러면은 살짝 리듬이 안에도 인사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꽤 있어요. 뭐 노조 관련된 얘기도 살짝 있는 것 같았어서. 근데 노조 관련된 얘기는 저기서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너무 기업 그렇죠. 특성이 네. 확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아름다운 뭐 노사 대타협 뭐 이런 건 사실 쉽지는 않죠. 노사 상생 문화 야 힘들죠. 저희가 인사 담당자분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직무의 특성. 네, 그렇죠. 그에 따른 그분들도 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엄청 힘들어요. 저희가 지금 리드미에서 이제 몇 개의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리드미 X 마케터즈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이제 에피소드들 쭉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좋네요. HR도 지금 준비를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HR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디까지 일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끝까지 끌어낼 수 그래서 있었으면. 한 분 정도는 지금 퇴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거칠 것이 없다. 아 그런 분 좋아요. 나는 거칠 것이 없다. 쌓인 게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근데 퇴사하신 분들이 MSG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아, 걱정은 뭐 되긴 하지만 그럴 수는 있죠. 예, MSG가 이제 뭐- 있어서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죠. 끝까지 끌어낼 수 있으면. 아주 예, 내가 그냥 다 폭로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분들 계십니다. 보통은 사실 또 인사, 재무, 뭐 그다음에 관리 이런 조직들은 마피아라 부르잖아요. 인사 마피아, 네. 뭐 재무 마피아 해서 그 라인이 서로 또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라인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상 또 되게 어렵기도 그렇죠. 하고 한번 박히면 좀 힘들죠. 어렵죠. 사실 이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조직, 지원 조직 중에서 인사, 법무, 재무, 뭐 관리, 회계 이런 쪽은 거의 다 라인을 쫙 한번 탄다. 근데 유일하게 그런 색깔이 없는 게 전략기획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취준생 분들 중에 이런 업무를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그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다.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가 어떠세요? 또 다니는 회사들에선 직무 순환이 자주 일어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제 그대로만 가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순환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항상 한 명씩 생겨요. 그분들만 붙박이가 되고 나머지는 직무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분들만 있으면 히스토리가 관리가 되니까 그분들만 이렇게 왜 시키나요? 직무 순환을? 굳이 공기업도 아닌데. 굳이 공기업도 아닌데 그 직무 순환을 왜 시키냐면은 처음에 이거를 하신 분이 직무 순환을 시키는 이유가 턴오버 때문이었어요. 턴오버 때문에 시켰어요. 이렇게 한 번씩.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맞게끔 뽑는 게 아니라 뽑아놓고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회사가 그렇죠. 네, 뽑아놓고 뿌리기 때문에 약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받아서 그럼 요 팀 가서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업무 적응도를 조금 더 키워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는 하이퍼포머가 이제 직무순환을 네, 여기저기 가서 거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직무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두 분이 계신 회사들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직무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큰 굵직굵직한 직무 말고 요즘에는 되게 특이한 직무들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특이한 직무.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알려지긴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바일 회사니까 사실 예, 굉장히 모르는 저희가 생각보다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냥 계속 막 게임 테스팅만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직무예요? 그렇죠. 그럼 게임 테스터가 직무네요. 테스팅만 하는 분. 네. 그다음에 뭐 게임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음악 같은 걸 만드는 분도 회사에 계세요. 재밌네요. 작곡을 네. 하시는 분이죠. 효과음 같은 거 만드는 이런 분들도 또 회사에 계시기도 하고. 저희 쪽에 특이한 부서는 딱히 없고요. 그 CS 쪽 관리하시는 네, 네. 분이 있어요. CS 그 고객 만족하시는 분인데 스트레스 극도의 스트레스. 아니 굉장히 편안하고 그래요? 네, 아주 마인드를 왜냐하면 저희가 CS가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아요. 대부분 영업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는 전국에 있는 그 영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업소에서 개별적으로 대처했지 CS님까지 올라왔다 싶으면 굉장히 큰 건입니다. 굉장히 큰 거는 다시 전략 위로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데라서 뭔가 방금 이렇게 율동을 하시는 게 배구 리시브를 하는 것 같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토스. 네, 이렇게 토스 토스를 애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안분지족의 삶과 진급관 관련이 없지만 안분지족의 삶과 딱 조대림 스타일의 이름. 그러니까요. 이 앞으로 CS를 노려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항상 예의주시하고 빈자리가 언제나 나. 한 6년째 안 바뀌어요. 좀 그분들은 좀 이제 나갈 때도 됐는데.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쓰시는 언어 중에 이런 언어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터미널로지. 아까 뭐 그런 거 좋아요. 전표를 치다 뭐 이런 거. 네. 슬랭 같은. 네. 그런 게 있나? 이게 그 회사에서 생활을 하면 사실 또 의식을 굉장히 못하니까. 익숙한 얘기예요. 네. 익숙한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저는 사실 회사 생활 처음 할 때 FII 뭐 이런 거. For your information 그런데 저한테 이메일을 딱 주는데 포워딩을 해주는데 FYI라고 딱 써서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 저 지금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이런 의미죠. 영어 진짜 그러시구나. 저는 영어 못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RSVP 같은 그렇죠. 거. 예. RSVP는 또 뭔가요? 해풍대 셀프플레라고 해가지고 제발 답변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답변해 달라. 네, 네. 특히 참석 여부 같은 거 꼭 알려달라. 제곱내 이런 말 같대요. 어떤 의미요? 제곱내. 네? 그게 뭐죠? 제목이 곧 내용. 줄임말이죠. 그런 그렇군요. 느낌이죠. 네. 이런 거에서 또 약하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라인이 확 생겼는데. 줄이 거졌네요. 여기 알아들었는데. 뭐 그런 재무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저는 컨설팅하면서 저희는 재무 용어가 약간 우리가 동사를 좀 바꿔서 쓰는 네네.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떤다라는 말을 쓰는. 떤다. 저 끝전을 떤다.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떤다는 약간 미지급된 돈을 네. 지급한다. 오케이. 지급 완료한다. 네, 미지급 떤다. 미지급 떤다. 그리고 털다도 있어요. 털다. 약간 상계를 할 내용이 있어요. 트레이드오프할 네네. 내용이 있으면 그걸 털어버려라.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상계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였는데. 떨어라. 그래서 저는 전표를 들고 야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미청산 떨어가지고 저거 좀 털어 이래가지고 전표를 들고서 이걸 떨어가지고 털란 얘기인가. 처음에는 이제 약간 고민을 하다가 모션을 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라로 바꿔야 되나?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용어들이 것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예. 동사를 약간 좀 우리끼리 알기 편한 네네. 동사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팀장님들? 뭐. 저희는 근데 제가 하는 역할 자체가 이제 뭐 전략 기획이나 네. 뭐 이런 글로벌 사업 관리나 이런 쪽이니까 그런 은어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좀 쌍스럽다. 굉장히 갑자기 발을 쏙 빼시는. 굉장히 격떨어진다 너는. 클래스가. 우리 팀 이러지 않은데 잠깐만 너무 말렸는데. 뭘 떨고 뭘 털어요. 자꾸. 네. 우린 떠는 거 뭐 다리나 떨고 예. 그럼요. 그죠? 네, 참 재밌네요. 자 오늘 에피소드 직무 선택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수다가 어느덧 뭐 재무, 또 마케팅, 뭐 전략기획, 뭐 언제나 그렇듯이 예, 인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샜었죠. 예,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얘기를 가능한 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시간 관계상 너무너무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반에 원래 이 취준생 관점의 이 질문과 그렇죠? 이미 커리어를 갖고 계신 관점의 직무의 선택과 이동의 질문이 분명히 다르다 이런 네.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뒷얘기는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분명히 이 가져서 주제는 다음에 네. 또 한 번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첫 방송 보셨으니까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에피소드 마무리할 때 하는 게 있죠. 한 줄 평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 두려운 시간이네요. 네, 두려운 가장 시간 두려운 한 시간. 줄 평. 우리 가장 그 직무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던 아 예. 그게 마케팅이에요? 뭐 이런 표정을 지었던 우리 지인터님. 표정이 막 허각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지인터님 어떠세요? 한 줄 평. 직무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아,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네. 네, 많이 알아보셔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렇죠. 우리 대리님 어떠십니까? 직무 들어와 봐야 한다. 들어와. 어떠시겠네요. 네. 우리 대표님? 직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볼 만하다. 아, 쉽지 않지만 노력은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직무 사실 쇠뻑이야. 아 쇠뽕이 약간 잠깐만 쎄뽕이 아니라 쎄뻑입니다. 쎄뻑. 쇠뻑이 이게 제 말이 아, 쇠뻑 영어 모르세요? SSE BOK 쇠뻑. 약간 갑자기 여기서 손이 그어졌어요. 예, 굉장히 라인이 예, 갑자기 확 생기면서 예, 굉장히 지금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난 이런 용어 못 알아듣겠다. 아까 용어에 대해서 좀 타격이 있어서 직무 쇠뻑. 네. 그렇지만 아이고. 많이 알아보시고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누시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듬에서 알아보세요. 아, 리듬이 아, 그럼요. 어디죠? 리듬이다 투데이. 네, 리듬이다 투데이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추석입니다. 네,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께 추석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그러게요. 저는 결혼을 한 입장에서 사실 추석이 되면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저도 피곤하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진동이 오네요. 네. 집에서 빨리 오라고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답니다. 딱 알죠 제가. 오늘 끝나고 우리 치킨도 먹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되죠. 우리 와이프는 안 들을 거니까. 자, 잊어먹었잖아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그래도 그 정도 힘듦이 어떻게 보면 또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혼자 직장인 분들께서는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연휴니까 즐겁게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찐터님. 아 저는 즐거운 추석 되세요를 중국어로. 드디어 이걸 얼마나 들었어. 정말 어쩐 집중 안 하더라. 네. 네 그럼 하겠습니다. 네. 예, 따자中秋节快乐가 이제 중국어로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너무 짧은데 좋아요. 그런가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들어보는 네, 건데. 우리 대리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준생 여러분, 설날엔 조카들에게 세뱃돈 주는 취직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100만 티 또 예. 예, 살짝 눈물이 찔끔 나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마무리. 예, 즐겁고 정말 풍성하고 지금 뭐 취직이 되셨든 안 되셨든 마음만은 풍성한 그런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욱 신선한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